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수십 년간 쉼 없이 달려온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미국에서 의사로 살아온 40년, 고된 수련의 시간을 거쳐 안정된 수입을 얻었고 넉넉한 생활을 하며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이민자의 삶에서 오는 허전함과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자녀들은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그는 여전히 한국이 그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은퇴를 결심했다. 그리고 한국행을 선택했다. 그는 생각했다. 그래도 고향이잖아. 한국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설렜다. 한국의 따뜻한 음식, 익숙한 거리, 친숙한 언어가 반겨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다. 고국에 돌아온 후 그는 정작 자신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너무 막연하게 했다는 걸 깨달았다. 은퇴하면 모든 게 편안할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생활비, 병원비,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오랜 미국 생활에 익숙해진 그에게 한국의 현실은 마치 낯선 나라처럼 느껴졌다. 은퇴를 준비할 때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다. 오늘 우리는 그가 직면한 현실을 통해 은퇴 후 삶의 변수를 살펴보고 같은 실수를 피하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예상보다 훨씬 높은 한국의 생활비, 현실을 직격하다. 귀국 후 그가 가장 먼저 직면한 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생활비였다. 그는 미국에서도 넉넉하게 살았고 한국은 그보다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 번째 충격은 주거비였다. 그는 서울에 머물 계획이었고 오래된 아파트라도 살면 되겠지 싶었다. 그러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었다. 그가 20년 전 떠났을 때보다 몇 배는 오른 가격이었다. 서울에서 괜찮은 집을 구하려면 최소 10억 원이 필요했다. 미국에서 내 집도 있었고 모아둔 돈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그는 의아했다. 게다가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에서는 나름 절약하며 살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비싸게 느껴졌다. 한 끼 식사 비용, 병원비, 교통비, 심지어 커피 한 잔 값까지도. 사례 1 한국에 돌아와 생활비 때문에 깜짝 놀란 68세 한인 변호사. 70세 의사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한인 변호사 K씨도 귀국 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미국에서는 300달러면 한 달 식비가 충분했는데 한국에서는 외식 몇 번 하면 3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더라고요. 물가가 이렇게 올랐나요? 그는 은퇴 후 여유롭게 살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물가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걸 고민하기 시작했다. 해결책. 은퇴 후 한국으로 귀국을 고려한다면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단순히 옛날보다 좀 올랐겠지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한국에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계산이 필수다. 2. 의료비 부담. 은퇴 후 가장 큰 복병. 미국에서 그는 의료보험이 잘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병원을 방문하고 나서야 큰 착각을 했음을 깨달았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빠르고 효율적이다. 하지만 노년층에게 필요한 장기치료, 노인질환관리, 재활치료는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크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실손보험이 없거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례 2 미국 시민권을 유지한 채 귀국한 72세 한인 교수. 72세 A 교수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대학 교수로 일하다가 은퇴 후 한국으로 귀국했다. 한국 병원이 워낙 좋다고 해서 기대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실손보험이 없으면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 갑자기 불안해지더군요. 그는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걸 고려하기 시작했다. 해결책. 귀국 후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이 쉽지 않으므로 은퇴 전에 건강보험과 노후 의료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 정서적 충격이 크다. 미국에서 그는 바쁘게 살았다. 동료도 많았고 환자들과 교류도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후 그와 연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귀국 후 그는 낯선 환경에서 다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 사례 3, 70세에 귀국한 전직 금융맨 친구가 없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다. 한국에 오면 예전 친구들과 자주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들 자기 삶이 바쁘더라고요. 친구가 없으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무료한 날이 계속되니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까 고민 중이다. 해결책. 귀국 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필수다. 동호회, 봉사활동, 모임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한국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하실 때 고려해야 할 재무 계획, 의료 시스템, 사회적 네트워크, 주거 선택, 그리고 문화적 적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도 여러 고객님들을 만나며 그들의 고민과 시행착오를 직접 보아왔기에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실제 사례들을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철저한 재무 계획 수립하기. 먼저 은퇴 후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 실제로 들어갈 비용을 숫자로 명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충분한 저축을 이뤘더라도 한국에서의 물가 상승과 주거 비용은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고객님께서는 미국에서 월 3,000달러 정도로 생활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귀국 후 서울 중심가에서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월 5,000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실제 숫자 계산 방법. 생활비, 식비, 교통비, 공과금, 여가 비용 등을 항목별로 분류해서 현재의 물가와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주거비 만약 주택 구입이나 임대를 고려 중이라면 해당 지역의 평균 가격과 임대료를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파악하세요. 의료비 노후에는 예기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예방접종이나 정기 건강검진 비용, 만약을 대비한 의료비 예산을 따로 설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예산 편성법은 지역별 물가 비교를 꼼꼼히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비용이 한국에서는 급격히 상승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현지 전문가나 재무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한 분은 재무 전문가와 10일 상담을 통해 귀국 후 10년치 예산안을 미리 짜 보았는데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주거 비용의 차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2. 한국 의료 시스템 이해하기. 다음으로 중요한 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메디케어나 사설보험에 익숙해진 분들이라면 한국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차이점에 놀라실 수 있어요. 한국은 전반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좋고 병원도 많아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히 고령자가 필요한 장기 치료나 재활 치료의 경우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과 준비 방법. 건강보험 귀국 후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 시 보험료 산정 방식이 미국과 달라서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미국에서의 의료보장과 유사하지만 만약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귀국 전에 보험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귀국 전 한국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미리 알아보고 예약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급받은 의료 기록이나 예방접종 내역을 정리해 두면 병원 방문 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상담한 72세 A 교수님은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로 커버되던 부분 때문에 한국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귀국 전부터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관련 상담을 받아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국 후 가까운 대형 병원 몇 곳을 미리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셨죠. 3. 사회적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만들기.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준비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동료 및 사회적 네트워크와 달리 귀국 후엔 낯선 환경에서 다시 친구와 동료를 찾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방법. 동호회 및 커뮤니티 참여. 한국에는 다양한 취미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여행 동호회, 독서 클럽 또는 지역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처음에는 온라인 모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SNS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에서 귀국자 모임을 찾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심리 지원 시스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지역 복지센터나 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도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제공하니 필요하다면 꼭 이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실제 70세에 귀국한 전직 금융맨 한 분은 친구가 없으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외로움이 극에 달했다며 우울증 증세를 겪으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니 사회적 네트워크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4. 주거 환경 선택과 정착 전략. 귀국 후 주거 환경 선택은 단순히 집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울 중심가, 교외, 아파트, 단독주택 등 선택지는 매우 다양하죠. 미국에서의 생활 방식과 달리 한국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크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급격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거 형태별 장단점. 도심 vs 교외. 도심은 편의시설과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만 주거비가 비싸고 소음, 혼잡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반면 교외는 여유로운 환경을 제공하지만 교통 문제나 접근성 면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vs 단독주택. 아파트는 보안 및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규칙이 많고 공동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만 관리와 유지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특히 서울의 경우 매매 및 임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미리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귀국자 중 한 분은 서울의 아파트 대신 교외의 단독주택을 선택했더니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후기를 주셨습니다. 5. 문화적 충격과 적응 방법. 미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한국의 문화적 차이와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지만 한국은 가족 중심적이고 인간관계의 깊이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끔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및 사례. 귀향병 극복. 귀국 후 처음 며칠 혹은 몇 주간 귀향병이라 불리는 정서적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적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와 여가 활동. 새로운 취미나 여가 활동을 시작하면 문화 교류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고객님께서는 한국 전통 무용을 배우며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동시에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갈등 해결법. 만약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긴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식 개방적 토론 방식과 달리 한국에서는 간접적인 표현과 배려가 중요한 경우가 많으니 대화 방식을 조금 조정해 보세요. 6. 성공과 실패 사례 분석. 마지막으로 여러 귀국자들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살펴보며 배울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공 사례. 한 68세 한인 변호사 K씨는 귀국 전부터 철저한 재무 계획을 세우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상담을 받아 의료비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귀국 후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립해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했어요. 이처럼 미리 준비하고 현지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덕분에 K씨는 한국에서도 미국 못지않은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패 사례. 반면 70세에 귀국한 전직 금융맨분은 재무 계획 없이 귀국을 결정한 탓에 예상치 못한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도 형성하지 못한 채 혼자 외로움을 느끼며 결국 다시 미국 복귀를 고민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이 사례를 보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재무 계획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귀국 후 예상치 못한 비용을 반드시 고려하고 전문가와 함께 상세한 예산안을 작성하세요. 의료 시스템 미국과 한국의 의료제도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귀국 전에 충분한 정보와 준비를 하시면 건강 문제로 인한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낯선 환경에서의 외로움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주거 선택 부동산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 적응 처음 몇 달은 누구나 문화 충격을 겪습니다. 이때는 자신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말고 천천히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 한국 귀국은 단순히 고향 복귀 이상의 문제입니다. 재무, 의료, 사회적 네트워크, 주거 환경, 문화적 적응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귀국 후에도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험과 상담 사례들이 앞으로 귀국을 고려하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철저히 마음의 준비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